그러니까 앞으로 이 금융회사 니네들이 자체적으로 채무를 조정을 해라.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근데 이거는 은행들이 정말 싫어하겠는데? 네, 안녕하세요. 도산전문 변호사 박승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보고 있는데도 내용이 엄청 많아요. 보통 채무자분들이 읽으시면서 이해하기가 쉬울까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제가 오늘 최대한 여러분들께 이해가 가기 쉽도록 한번 쏙쏙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금융회사 자체의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겠다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신설된 가장 큰 이유로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사전에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과 금융회사 간의 협의나 이런 게 너무 부족하다라는 걸 좀 지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금융회사 니네들이 자체적으로 채무를 조정을 해라.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내 채무 좀 조정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이내에 그래 알았어 채무 조정할게, 싫어 안 할게 라는 거를 통지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금융회사가 채무 조정 신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법원의 회생이나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안내해 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채무 조정을 활성화한다라는 내용의 핵심 골자인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좀 많이 있습니다. 내용이 실거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연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경매 신청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서 거주 중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시세가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유예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남 3구는 뭐 해당 사항이 없겠네요. 근데 연체 발생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을 제한하겠답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빌렸다고 생각을 할게요. 10번에 걸쳐서 원리금 상환을 하기로 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첫 회 기일부터 연체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하냐? 그냥 100만 원 전체에 다 연체 이자가 붙습니다. 앞으로는 7월 26일에 연체를 했다 그러면 7월 26일 거에만 연체 이자를 붙여라, 이 말이에요. 8월 26일에 연체 안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근데 이거는 은행들이 정말 싫어하겠는데? 그리고 연체 발생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을 제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조항이 있는데요.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들을 실제로 은행들이 자산관리대부라는 곳에 많이 넘겨요. 거기에서 이제 채권을 추심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데다가 넘길 때 장래에 발생할 이자 채권을 면제하라는 게 골자인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400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까지 포함해서 500만 원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 상황에서 대부 채권 매입 추심에 넘긴다라고 할 때 장래에 발생할 이자는 면제해야 되니까 그럼 500만 원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애초에 1금융권하고 2금융권은 지금 장래 이자가 면제가 되게끔 되어 있었대요. 대부업체들은 면제가 안 됐대요. 그래서 대부업체들은 면제가 안 되다 보니까 형평성 논란이 있었대요. 그리고 채권 매각 관련된 규율을 강화하겠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는 3번 이상 양도된 채권은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채권 양도라는 게 사실은 채무자한테 통지만 하면 끝이거든요. 내 채무가 어디에 누구한테 양도가 됐는지 뭐 항상 불안한 거죠. 마지막으로는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피부로 와닿을 거는 뭐냐면, 추심은 7일 동안 7번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심 총량제를 규율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꼴로만 추심을 하라는 거죠. 채무자 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엄청 내용이 많아요. 엄청 내용이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짚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분명히 제 생각이지만은 한동안은 좀 과도기적인 시기를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생이 최종적인 결론인 거는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 여전히 회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특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